있어가지고 민찬이 머리 나오네. 아니. 아 너무 추워. 나 전재산이 지금 1,400 얼마인데. 진짜 나랑 같이 하면 또 진짜? 시였다. 내가 이런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저번에 써줬잖아. 언제? 저번에 너 옛날에 자격 그것도 내가 다 했어. 나도 그때 그때 나 돈이 많았어. 근데 전재산이 거의 60만 원. 아 너무 싫어 진짜. 딱 묶어버려. 너무 싫어. 나 책 다시 복사해요. 어떻게 됐죠? 아니 진짜 용지 바꿔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들아 일단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책을 복사해요. 아 아까워. 정의호거에 대해 시험 보고 있어가지고 시험 본데 직구하고 있어. 너희 오기 전에 보내려고 했다? 너희 오기 전에 딱 한 40문제 정도밖에 없어. 좀 남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설명 좀 할게. 수학원의 수열 하나, 함수의 극한의 함수의 극한 하나. 그러면 오늘 진도가 진짜 개빠르게 나와.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지. 수열을 얼마나 살려내고. 극한은 뭐 살릴 게 없죠. 극한은 살릴 게 없는. 수열? 등차 수열. 아 왜냐면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공식을 쓸 건데 너희도 그때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난감해가지고 앵글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지 않을까? 아 앵글만 확인하고 바로 합시다. 수업을 오랜만에 하네. 수업 오랜만에 해. 아 너무 춥. 방에 대해서 열을 내야 돼. 해볼게. 우리 그 수학원 아니 오? 뭐? 엄청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 행사 그 도봉과학축제 뭐 그거냐? 너희가 한 게? 그 얘들아 미적분 문제가 개념도 하나만 쓸게요. 이거 하나 쓸 거고요. 요거 다음 교재는 고민 중이요. 이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 말고 사설 문제집을 하나 써가지고 지금 보니까 4점 문제를 풀어낼 때 조금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수투에서부터 확 나오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도 어쩔 수 없이 기출 문제를 참고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학교생들이 미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투와 결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뭐 센 해도 되지. 근데 센 해도 되는데 그럼 센 하지? 한 세 문제 못 푼다며. 그러고 있어.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4점 문제집은 선생님이 따로 한번 공지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풀고 있는 문제집이 하나 있는데 좋거든? 근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반대로 여기서 아까 막교육과서에서 조금만 기본기를 좀 가져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지금 미적 선행을 했었던 친구들도 어디까지밖에 안 했냐면 미분 끝까지. 미분 끝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적분 들어갈 때까지가 아마 괜찮을 건데 적분 들어가면 또 멘탈이 나갈 건데 지금 선생님이 짜놓은 스케줄로는 자 이게 어디까지 나갈 건지 좀 알려줄게요. 12월 1단원입니다. 오늘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수업에 1단원이 한 80% 정도 될 거야. 질문 정도가 남지 않을까 싶어요. 급수라고 하는 챕터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1월 첫째 주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월 내로 미분법에 들어가는 게 없고 2단원도 한 2주 걸려요. 그래서 한 4주차 때 미분법을 들어가는 게 없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긴 한데 사실 뭐 목표를 2월 말까지 한 바퀴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 마플 교과서는 그럼 집에 잘 꽂아놔. 뭐 한다? 이제 시중에 있는 4점짜리 모의고사는 일단 어삼 시사를 풀까 맨 처음에는 좀 고민이긴 한데 자의를 할까 고민인데 근데 자의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필터링이 안 된 문제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알죠? 이번에 자의 풀어봐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쉬운 건 너무 쉽고요. 어려운 건 풀지도 못하게끔 해놓은 게 사실 자의여서 아 자의는 뭔가 조금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어삼 시사로 시작해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지 우리가 시중에서도 엄청 들어볼 법한 그 문제지 인간교재에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첫 번째 그냥 교육적인 개념서만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접근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는 오히려 1단원 할 때는 좀 재밌을 겁니다. 했었던 느낌이에요. 안 했지만 했었던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하려면 리뷰를 하시고 수학원 수연 간단하게 재빠르게 리뷰하겠습니다. 등차, 등비, 시그마 간단. 어차피 책 보면 중간중간에 공식들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등차 수연 다음에 두 번째 이수연 나오는 공식에 대한 증명을 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그 공식들에 대한 언급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들어봤으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는 아마 알 텐데 선생님이 등차 수열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등차 수열의 표현 가지고 정의를 내리죠. 다음 항은 전의 항에다가 뭘 더한 것과 같아? D를 더한 것과 같고 등비 수열은 다음 항에다가 전의 항을 뭐 한 거와 같아? 전의 항에다가 뭘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이항하면 우리는 다음 항에서 전의 항을 빼면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잘 들어 이제 이 식을 살짝 변형하면 뭐가 되냐면 다다음 항이라고 하는 n 플러스 2가 나오고 a의 n 플러스 1이 나와도 여전히 D로 일정합니다. 라고 한 이 파란색 줄을 적절하게 이동시키면 무슨 소리냐? 요 a의 n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요놈을 이쪽으로 옮기면 2 곱하기 여기 1학년 표현에 나오던데 양 옆에 있는 친구들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죠. 선생님 수업에서는 요놈의 친구를 뭐라고 하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애초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걸 총 몇 가지 표현으로 하나, 둘, 세 가지의 표현으로 공부를 시키죠. 이게 답니다. 사실 선생님 수업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굵직굵직하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어차피 내가 정시를 치러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기존에 배웠었던 그 공식들 열심히 외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표현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자 다음 이제 공식이죠. 공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자 공식 뭐 열심히 외웠었던 그 일반항을 말하는 거고요. 우린 첫째 항에다가 n-1의 d라고 하는 친구로 보시는 게 좋겠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뭐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죠. 뭐 d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하는 거 1차식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 d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라고 하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공식 1번 당연히 일반항이겠고 2번 합이 나오겠죠? 누구였어? 시연이었나? 어? 누가 등차 수열의 SN의 절대값 이거 모의고사 본 애들 아닌가? 네, 저요. 맞죠? 이거죠? 자, 잘 보면 잘 들어봐. A의 n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지금?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보면 n에 관한 몇 차식이요? 1차식이. n을 곱하면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요렇게까지도 정리하면 너무 좋긴 하겠는데 뭐 사실 요 앞에까지만 정리하시는 게 우리 공식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2a1 플러스 n-1이 어우 대단해요. 난 몰라 그거. 물론 나는 강사니까 아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학생 때는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문제 없이 나아간다. 그리고 참고로 좀 충격적인 거라고 하나? 나는 학생 때 수열을 함수로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고생했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관점에 대한 변화를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수열은 내가 계속 강조했을걸 수학 공부했을 때 수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의 첫 단원으로 나오는 거고. 자 다음 여기도 등비 똑같이 하겠습니다. 넘어갈 때 곱하기니까 뭐가 됩니까? 나누기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생각보다 수능 공부하시면 괜찮아요. 물론 완벽하게 숙지가 됐다는 전제 하에죠. 이렇게 됩니다. 역시 여기까지 되고 역시 이 친구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역시 일반항과 합공식이 되겠는데 어디까지 이제 많이 공부를 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이게 하나입니다.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FN이라고 보시면 이 친구 지수에 달려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그 다음에 SN이라고 하는 공식은 선생님은 그냥 R-1의 형태를 훨씬 더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숙지를 해주시는 게 맞다. 혹시 못 외우셨다면 이 정도까지는 이제 리뷰를 간단하게 하시는 게 맞죠. 그다음 마지막 시그마. 요거 뒤에 보니까 공식 좀 몇 개 나오더라. 그래서 시그마 수열의 합이죠. 시그마. 시그마는 어차피 공식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몇 개 없다기보다 사실 잘 쓰이는 게 이런 거밖에 없죠. 물론 많이 외워주면 너무 좋습니다. 더 있잖아. 더 많잖아. 더 많은 게 있는데 더 외워주면 좋은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최소인 것 같아. 최소한.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친구가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뭐 한다? 미적분을 들어가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옳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미적분 맨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수학2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2랑 똑같아가지고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하신다면 요 정도? 요 정도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하는 거는 이제 어디냐면 수2의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에서 그 성질 있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성질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굳이 칠판에다 쓰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책에 그냥 다 써있어 똑같이. 그래서 얘는 쓰실 필요 없는데 얘가 혹시 없다면 잘 보고 있어. 나 이제 책을 진짜 찐으로 복사해. 빡치네. 누가 비포 눌러놓은 거야 저거? 비포를 왜 눌러놔? 자동으로 해놔야지.
자, 또 이어서 갈게요. 뭐 필기하실 거 있으면은 어차피 영상에 찍혀서 나올 거니까 그 영상에서 한번 필기하시거나. 어차피 너희가 보실 건 빨간색 박스 4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오른쪽에 있는 3개는 내가 그 아까 뭐 교재 보니까 교재 적혀 있었어. 그래서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메인 수업 수렴과 발산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오늘의 첫 챕터는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면 자, 첫 번째 포인트 수열을 알아야 되고요. 극한을 알아야 되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잘 들어요.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리미트 이런 거 있었잖아. x가 뭐 2로 가는 우극한에 대한 fx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다음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또 뭐도 있어요. 리미트 x가 뭐 0으로 가는 좌극한에 대한 뭐 fx의 뭐 gx 뭐 이런 형태들 함수라는 존재들이 어쨌든 연속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이제 어쨌든 나의 메인 과제들이었다면 정의역이 조금 바뀌죠. 자연수로.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아예 다 사라집니다. 이적분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따지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x가 아니겠죠. 이제 n으로 바뀌겠죠. n이 어디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잡아? 수열이니까 음의 무한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않겠어요? 음의 무한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살펴보면 여기가 x면 자연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점의 형태로 존재를 하면 오늘 여기 왼쪽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메인은 다 어디로 보내버린다?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보냈었을 때 이 수열 중에 오늘 처음에 배운 뭐 등 차가 있었고요. 2번 뭐가 있어요? 등 B가 있었잖아요. 그럼 등차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내가 몇 차씩이라 그래서 1차. 물론 0차도 있어요. 0차도 있는데 사실 0차는 뭐 거의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 1차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를 그리면 이런 형태잖아. 그 중에서 정의역이 하나, 둘, 셋 이런 형태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친구는 다 어디로 가버리겠어? 위로 계속해서 솟구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등비에서는 내가 조금 전에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지수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지수함수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수렴하는 형국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이 자연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어디로 수렴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등차나 등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함수라고 하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찍힌다는 거야? 자, 설마 점 이런 애들이 찍히는 거야. 물론 나름 배려를 해줬었기 때문에 등차나 등비가 조금 쉽게 나오는데 우리는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a의 n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야. 처음 보는데 당연하지. 우리의 밑은 항상 어땠으니까 0보다 컸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수도 나온다? 음수도 나온다. 그러면 쌤 잠깐만 타임.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애들도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애들도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숫자를 하나씩 때려 넣으면서 판단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릴 수 있으면 그려라 이거지. 그릴 필요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보다 내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뭘 하기 때문에 극한을 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 할 수도 있고요. 일정한 숫자로 나오는 당연히 뭐 첫 번째 수렴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발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수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거 맞습니다. 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그 어떠한 수열의 일반항이 어떠한 값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수렴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발산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어디로 발산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무슨 무한대도 있고요. 음의 무한대도 있고요. 여기가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이지만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소리냐? 방금 왼쪽에 있었던 요 BN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데 자, 진동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잘 그리지는 않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프를 좀 선호하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열심히 넣습니다. 1씩 넣어요. 1씩 넣으면 n으로 바꾸면 1씩 넣으면 마이너스 1 한번 찍고 플러스 1 한번 찍고 마이너스 1 한번 찍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하나죠. 홀수 번지에서는 죄에다 얼마 찍고 말 찍고 짝수 번지에서는 다 죄에다 뭘 찍고 1을 찍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리미트 저 bn이라고 쓰겠습니다. bn이라고 하는 친구가 수렴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질문이야.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왜? 그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내가 대답을 할 수는 없거든. 그럼 잘 봐. 그럼 나는 얘 다시 bn이라고 하는 애는 수렴하는 수열입니까? 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요런 작업도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몇 번째만 물어봐? 짝수 번째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짝수 번째만 물어보면 우리는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 게 미적분이라는 교재입니다. 사실 특별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내가 지도를 생각보다 많이 뺄 건데 물론 과제는 적더라. 30문제밖에 안 되고 이 자리에서 풀고 가니까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풀어나시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다만 하나 발산이라는 종류 안에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라기보다는 일정한 수로 나오지 않는 건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 해봤어요. 오케이. 아 진짜 복사 엄청 어려워요. 와우. 됐어. 축제가 언제야 근데? 내일? 내일 모레. 월요일인가? 너희 축제 뭐야? 고등학교 축제가 뭐 있겠어? 가자. 빨리 나눠줄게. 아, 진짜. 연말이고 심지어 선생님 와이프가 내일 생일이고 너무 바빠. 해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케이크 예약해가지고 오늘 투썸을 아침에 갔다고 말이야. 11시에 갔는데 딸기가 없어서 케이크를 못 만들었대. 그랬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마시지도 않는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줘가지고 심지어 하나씩만 가시면 돼요. 뒤로 넘겨주시오. 자, 갑시다.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페이지는 8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달아놓은 거고요. 얘들아, 그럼 질문. 얘들아, 요거 아니다. 조금 더 쉬운 걸로 예를 들어줘. 자, 이게 수렴을 하는지 한 번만 봐봐. 얘를 두 개 만들겠어. A의 n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 하나, 이건 하나. 다음 bn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방금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버렸잖아, 그치?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졌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봐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예를 든 거야.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납득을 시켜보면은 이제 잘 봐. 잘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지 봐. 이거 너희 어차피 나중에 그릴 때 잘 안 그려지거든.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냥 그리세요. 이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x축 대칭인 친구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홀짝, 이렇게 그린 건데 홀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고요. 짝수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수렴하는 그림이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지만 결국 어디로 수렴할 거야 우리? 0으로 수렴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시는 거고 여기도 볼게.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있다고 무조건 발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흥분하고 그럴까 봐. 그러면 이 친구도 역시 똑같이 그려. 뭘 그려요? x분의 1 그려. 근데 x분의 1을 못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려놓고 역시 뭐해? 이게 계속 듣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 나오면 음수니까 여기 찍고 짝수고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양수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결과가 얼마가 돼요? 리미트를 받으면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역시 뭐가 됩니까? 리미트를 받으면 얼마가 되는 거고 리미트를 받으면 0이 되는 거고 이게 딱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우고 흥분해서 저럴까 봐. 그래프 그리는 거 일부러 보여줬어요. 왜냐면 너희가 그래프를 안 그리거든. 팁 줘? 팁을 줘? 아니 아직은 팁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은 천천히 가는 걸로 목표를 잡고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까지 코멘트를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페이지로 갑니다. 한 장 넘기시면. 10페이지에 뭐가 써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써놓은 요놈이 써있어요. 요놈이 써있어. 왜 써줬냐? 제가 중요하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코멘트 달았었던 요놈들도 다 코멘트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플교과서가 생각보다 잡지식이 엄청 많거든. 그 잡지식 중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선생님이 다 체크를 해줄 테니까 우리 교재 사시고 교재가 약간 난이도에 따라서 동물의 모양이 좀 바뀌더라. 내가 오늘 가가지고 제일 센 놈이 그려져 있더라고. 기아도 봤는데 뭐 늑대? 수학원 뭐 곰? 스트는 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마플교과서는 딱 개념적으로 그냥 딱 쓰면서 아마 너희가 앞으로 볼 일은 방학 3월까지 그 다음 내신 대비할 때 잠깐 정도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요거 말고 우리 모의고사 기출 4점, 3.4점짜리 위주로 들어갈 거야. 자 다음 그럼 어디로 넘어오냐? 1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수투에 대한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 코멘트가 달려있어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혀있는 그 성질들은 뭐 당연히 극한에 대한 성질이야. 대신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하나 쳐줘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디다가 밑줄 하나만 쳐주시면 되냐면 자 11페이지에 그 첫 번째 줄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 거기다 밑줄. 선생님이 극한의 성질은 항상 체크를 하시는 건 수렴의 여부입니다. 너희가 가끔 리미트 띄고 막 연산하는 친구들 있죠?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답은 다 나올 거야. 근데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들은 안 풀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A의 n을 알파, 그 다음 리미트 선생님도 B에는 얼마? 베타라고 해서 가정을 해놓고요. 자, 선생님은 뭐 내가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 그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역시 똑같이 씁니다. 알파랑 베타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렴을 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시겠고, 그다음 나누기 할 때 뭐만 조심하면 돼? 0이 아니다. 한 번 더. 나누기 할 때 뭐만 조심하면 돼? 0이 아니다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렴을 한다는 전제만 확인을 하면 사칙연산 다 먹히고요. 이거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사칙연산 먹히고요. 실수배 먹히고요. 다 먹혀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쁘게 잘 필기해 놨으니까 선생님은 뭐 항상 이렇게 필기해줬고 수투 때 이랬고요. 선생님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역시 이랬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잘 들어요. 선생님이 요구한 다음에 뭐 하지? 기억나나? 요구하지 않냐? 그치. 선생님가 그때 없었던 것 같아. 잘 들어. 이거 합니다. 이거 한 다음에는 연산을 하러 가. 연산을 하러 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잘 봐. 수렴하고 수렴에 대한 사칙연산이지. 이거 하러 가야지. 수렴과 발산에 대한 연산. 발산과 발산에 대한 연산. 요 정도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렴과 발산에 대한 더하기 빼기를 볼 거고요. 수렴과 발산에 대한 곱하기 나누기도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발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같이 먹혀요. 잘 이거 아마 책에다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렴 또는 발산이고요. 발산입니다. 수렴과 발산입니다. 쌤, 외워야 됩니까? 네, 외우시는 게 맞아요. 발레 외울 바엔 이거 외우세요. 내가 말했던 그 애매모호함으로 풀어내는 그 챕터가 이 챕터입니다. 아마 선생님 수투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학교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죠? 이거 또 뒤에 그리고 그래도 막교육가서 좀 이쁘게 정리를 한 페이지에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집에 가기 10분 전? 그렇지 하면서 발레 들지 않습니다. 발레를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급수 나서 외울 거니까 그 옆에다가 이쁘게 잘 적어놓으시면 되겠고 사실 적을 필요도 없어.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런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 만들어줄게요. 자, 얘들아, 수렴하고 더하기 빼기 발산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똑같지. 1 플마 무한대가 가장 직관적입니다. 무한대도 한번 1을 더해봤자 의미 없죠. 수렴 곱하기 발산? 이런 게 가장 좋아요. 수렴이잖아. 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거 0이죠. 그 다음 또 뭐 발산이야? 그럼 예를 들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안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발산이 돼요. 여기는 뭐 난리 납니다. 뭐 더하기 빼기? 그건 뭐 당연히 상관없겠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만 봐도 자 발산 곱하기 발산인데 수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레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외우시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야. 어떻게 보는지는 이따가 내가 문제에서 보여줄 테니까 필기되고 아니면 머릿속에 넣어버리고. 저 옆에 있는 파란색 적지마. 예시 적는 거 아니야. 예시 적으면서 공부하면은 수능 때도 예시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럴 리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우리가 수렴하면 문제를 착착착착착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되면서 자, 너희의 연산에 대한 도움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더해주는 게 수투 때 이거 해주지 않았어요? 무한대분의 C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참고로 보여줄게요. 요거는 무한대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무한소라고 합니다. 0은 아니고요. 0에 가까워지는 현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변형식들을 알고 계시면 0분의 C는 발산한다 정도까지만 알면 좋지. 근데 뭐 사실 이게 메인이죠. 이것만 알아도 이거 공부하는데 개꿀이죠. 저 빨간색 박스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웠었던 성질의 배경 지식까지만 딱 장착을 하고 문제를 볼 거예요. 저기 있는 문제 너무 쉬웠는데. 오케이. 그래도 한 문제만 볼까요? 어디냐? 12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보기가 하나 둘 셋이 있어요. 밑에 뭐 풀이가 있긴 한데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얘들아,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분의 1이 보여서 자연스럽게 1번의 답이 2가 되겠고, 그 다음 2번은 수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 되겠고, 다음 3번은 역시 몇 분이면 1분의 2가 되어서 2가 되겠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혼자서 이제 어쨌든 과제를 해오실 때 여기도 자 반드시 풀어라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보기 3번에 2번 보이십니까? 보기 3번에 2번만 내가 할 겁니다. 내가 아마 보기 문제 중에서 꼭 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꼭 보라고 하는 애들만 잘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지? 꼭 보라고 하는 애들만 보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봐. 질문이야. 너희가 그 문제를 읽을 때 혹시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하디? 찾아봐. 없을걸? BN이 수렴한다고 하디? 아닐걸? 근데 갑자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혼자서 문제 풀다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지 알파 곱하기 베타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무조건 다 맞습니다. 근데 옳지 않아요. 어차피 너희가 이런 허접한 문제를 풀 때나 맞겠지만 이제 좀 공부하면 바로바로 이제 턱턱 막히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애초에 이 식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덩어리를 CN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원래 요 덩어리를 DN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우리는
리미트 CN이 얼마로 마상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리미트 DN이 얼마로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 거야?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을 뭐 가지고? CN의 제곱 마이너스 2DN 가지고 성질을 쓰는 거야. 근데 띄고 생각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 고교 과정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빼기상 5만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친구를 치환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고 쌤, 저 그냥 가겠습니다. 해도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신은 거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과제 하실 때 꼭 보셨으면 하는 거는 보기 3번에 2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기 3번에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크만 잘 해놓고 별 하나 정도? 뭐 중요해서 별은 아니고요. 한번 봐라 정도입니다. 자, 다음 13페이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해온 챕터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코멘트만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호흡 좀 고르고 뭐 하면 된다? 신나게 오늘 문제 좀 풀어갈 겁니다. 혹시 까먹으셨다면 정리하세요. 알겠죠? 까먹으셨다면 정리하세요. 안 까먹었으면 안 해도 돼. 어차피 알아서 반응할 거야, 몸이. 대신에 내가 칠판에다가 그쪽 페이지에서 구구절절 말하는 거를 좀 깔끔하게 내가 한 판에 써놓을게.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아마 너희들한테도 같이 업로드를 시켜줄 거네. 영상 보시면서 이거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개개인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정리해보시고, 자, 어차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혹시 뭐라고 코멘트 다는지 알아? 거기 있는 걸. 그래서 이 페이지 맨 위에다가 써 단어를 부정형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형이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이름이 부정형이라고 하는 유형들이에요. 부정형이 유형이겠어? 아니죠. 부정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해져 있지 않은 종류들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무한대 문제를 또 풀려고 하면 뭐 잘 푸시긴 하는데, 그럼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일단 아셔야지. 정석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항 또는 이제 바뀌었어 밑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게 정석이야. 정석을 일단 알고는 있어야지. 정석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무엇이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네, 같으면 뭐 최고차항의 개수비네 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성질을 뭐 한 거야? 공식화시킨 겁니다. 공식화시킨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여러분들 책에서 뭐 말하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먼저 나오니? 잘 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원래 해주셔야 되는 꼴은 첫 번째 이겁니다. 무조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는 게 원래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야. 그럼 목적이 이거면 정석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자, 무리식이 없을 때와 있을 때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뭐 보나마나 여기는 유리하죠. 여기는 최고차항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위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문제는 발산하는 문제들밖에 없거든요. 여기 다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수렴 문제가 이쪽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여기만 풀어냅니다. 3번 원래는 0 곱하기 무한대풀입니다. 물론 여기는 수투 내용이에요. 0분의 0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인수네요. 혹은 인수고. 이건 뭐 사실 수투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만 언급하고, 이 위에 두 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알려줄까? 너가 도메인이다. 미적은 얘가 메인이 아니고 얘가 메인. 얘가 메인.
요 정도만 언급을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 여기 봐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참고로 0이 아니에요. 아까 하지 않았어? 발산 빼기 발산 뭐라 그랬죠? 수렴 또는 발산이겠죠. 여기도 봐. 발산 분의 발산이잖아. 역시 뭐요? 수렴 또는 발산이고 수렴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수투에 썼던 내용이랑 좀 흡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느낄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뭐 조임 정리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특별히 코멘트 달 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딱 개념입니다. 여긴 유형이죠. 여긴 유형. 그래서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등식에 대한 성질인데 이거는 뒤에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코멘트 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전반적인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는 배경 지식이에요. 근데 이미 숙제로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괜찮은 친구들 꽤 많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현재 시간 몇 시에? 5시인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문제 좀 풀 건데요. 문제도 괜찮을 거예요. 걱정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제대로 푸냐 야매로 푸냐 이런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이따가 코멘트 달 문제들 꽤 있거든. 문제에서 코멘트를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형 나오면 한번 멈출 거야. 나 저기 정의용과 애들 한번 넘어갔다 올게. 탈줄 알아. 우리 독감 걸리면 격리지.